네, 반갑습니다. 8월 3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살짝 올랐지만 코스닥 시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려 1.5%나 상승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자,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 주체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코스닥에서만 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달러의 약세라든지 이러한 국면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일단 보면은 단기적 테마성 종목들, 단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만 따로 독주해도 되는 것인가? 코스피 시장에는 희망이 없나? 왜 이렇게 양극화된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쪽 상황을 좀 보시면 0.07%입니다. 일단 거의 안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기대를 살짝 했었던 부분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침에 시황 전달해 드릴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2260 그 이상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모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분봉 한번 살펴볼게요. 분봉을 보게 되시면 현재 시점이 저점을 잡기는 했는데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약했어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점을 계속 꾸준히 높여갔다는 것, 사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지션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하방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추세는 저점권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내일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2260까지만 올라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올라줘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저점 지지대, 저항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한 0.5% 정도만 좀 올라서더라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드네요. 2260포인트만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 5일 이동평균선대는 넘어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모습, 다른 형태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라면 저 5일선 위쪽으로 돌파되기를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쪽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오늘 종가 근처 시점에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이제 고가가 형성되는 부분인데, 장중 최고가는 827.79, 그 다음에 종가는 827.67,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일단 강력한 어떤 힘들이 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테마가 집단군으로 형성됐다거나 그렇게 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매수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몰리는 그런 형태, 좀 이동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왔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만 2,700억,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양상,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이었는데 2,700억이나 순 매도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제법 많이 있죠. 이게 이번 주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불확실한 그런 재료들이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은 조금 뒤에서 찾아보더라도요, 종목에 대한 교체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 보시면 466억이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오늘 아침 상황과 완전히 달라요. 네, 개인들이 잡고 있었던 그 상황이 순 매도로 떨어졌죠. 네, 개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순 매수에서 순 매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이죠. 이게 순 매도에서 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물량을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이거 주고 저거 받고, 주고받고 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모습을 코스닥에서만 좀 보였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금융투자 쪽 매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거래소 쪽 다시 볼게요. 이제 거래소 쪽 보시면 금융투자가 가지고 있는 매도 양상이 제법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판단 좀 해볼 정도로 굉장히 강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장 중에는 이제 저점이 좀 지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막판에 더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투신적 매도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침 너들에 약간 주춤거리다가 계속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쭉 떨어지는 캔들의 패턴들, 그 다음에 수급의 동향들, 이런 부분들은 속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매도가 일단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물량들이 지금 보면은 또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뭐, 티내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좀 뭔가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투신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지금 금융투자도 작은 양이지만 매도, 연기금 쪽도 작은 양이지만 매도가 들어왔는데 투신 같은 경우만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시장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저점권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컸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앞서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주가가 일단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 포지션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만 딱히 놓고 본다거나 또는 재료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이 그렇게 해서 훌륭하다거나 좋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좋아지려고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시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코스닥 랠리의 어떤 주범들, 그 상승의 주역들은 전부 다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거품이 터진다라면 또 여기서 약간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스닥처럼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거나 흐름을 조금 희석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건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통에 살펴보시면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매도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물론 지난주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매도에 대한 압박이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그 확정치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팔았네요. 아까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LG화학이랑 SDI는 뭐 LG화학은 아침에 샀었지만은 SDI는 아침에는 팔았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올라오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한 섹터, 여기에다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코스닥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신고가 또는 뭐 강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종목으로 집중이 되었다라면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 양상이 다르겠죠. 여기도 LG화학을 순매수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물 인버스라든지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것들 같이 들고 와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어떤 그 보정?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건드리기보다는 일단 해치성 물량으로 좀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이나 SK텔레콤, 첨보도 그 종목이죠.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인데 여전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주식, 또 업종의 중반에 들어가 있는 주식,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또 나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도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아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물량을 가지고서 내가 흡수해서 가지고 논다. 이것은 개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샀어요. 인버스 쪽 매도가 들어갔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워낙 잘 맞춘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 개인 그 기관들 이런 투자자들보다도 개인들의 모양새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막판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따로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본다라면 이제 오늘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이 드디어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고 해서 중간에 팔아먹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면은 그 보상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여기서 팔아먹거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황 마무리 좀 할 건데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양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부분들인데,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모두 네, 편안한 저녁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